팬데믹도 극복을 한다고? 팬데믹도 2020년 4월 11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절정일 때 중국 광저우 맥도날드에서 흑인의 출입을 거부당하는 영상 하나가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보다도 몇 주 전엔 2월 24일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서도 싱가포르 출신 학생 23살 조나단이 영국 남성들의 공격을 받았다. 남성 중에 한 명은 조나단에게 주먹을 날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오지마. 이는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왜 집단이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공격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두 가지 예일 뿐이다. 왜 집단은 곧 위험으로 인식이 되었다. 2014년 또 다른 전염병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서아프리카에 급격히 치솟았다. 전 세계가 이에 주목했고 미국 같은 다른 나라도 표준화를 했다는 두려움에 불이 붙었다. 미국에서 에볼라에 감염될 가능성이 아주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그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했다. 산타바바라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미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에볼라에 더 취약하다 느낀 사람은 이민자들 특히 서아프리카에 온 이민자들이 더 배타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람들은 두려워지면 불안을 없애주는 내 집단의 위안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외 집단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팬데믹을 훨씬 넘어선다. 월요일 오후 7시 당신은 신발을 신고 있다.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에 대한 당신의 답도 예상해 보았다. 자, 무엇을 하고 있니? 신발을 신고 있지. 왜 신발을 신고 있지? 나가려고. 왜 가는데? 출근해야지. 왜 출근하는데? 사장님은 내가 출근하기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왜 사장님 생각이 신경 써? 일을 잘해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왜 성공하고 싶은데? 가족과 걱정 없이 살고 싶으니까. 왜 걱정 없이 살고 싶은데?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된 느낌이 들 테니까. 왜 그런 느낌을 갖고 싶은데? 나도 좋은 사람이니까. 왜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세상에 그만 좀 물어봐. 늦었단 말이야. 상상 속의 대화에 먹다른 질문은 결국 왜? 예? 분절함이 존재론적인 질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회피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자아의 또 다른 수호자 부정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사다리처럼 이어지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 이는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다음에 이야기로 잘 이해될 것이다. 일꾼들이 벽돌을 쌓고 있다. 재판관이 첫 번째 일꾼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자 그가 고개를 들어서 대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게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벽을 쌓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세 명 모두 바른 대답을 했다. 각각의 목표가 러시아 인형처럼 차례에 드러나는데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를 목표 사다리라고 한다. 목표 사다리라. 하지만 사다리를 계속 올라가면 위문답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존재론적인 천장에 부딪힐 밖에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건강한 부정의 도움을 받아서야 그에 대한 생각을 그럭저럭 회피한다. 목표 사다리 꼭대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려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다. 우리는 연동영상 세계적 구매, 관계 확장, 오래 꿈꿔왔던 여행 계획 등 목표에 집중한다. 부정은 궁극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인 더 골치 아픈 질문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돌린다. 수십 년 후에 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많은 국가와 대륙에 적합한 이를 설명할 하나의 이론은 다소 무시무시한 이름의 공포관리 이론이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면 슬퍼지거나 속상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때때로 죽음을 상기하는 것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실험의 예를 들어보자.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게 만들기 위해 다음 같은 질문을 했다. 자신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감정을 묘사해보세요. 신체적인 사망이 이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포관리 이론에 따르면 삶의 유한성을 상기할 때 예를 들면 팬데믹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특정한 반응을 겪게 된다. 대부분의 미래의 소멸에 대한 무서운 인식으로부터 자아를 결국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다. 이는 삶의 목표 사다리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한다. 일상을 끌어가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고집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나라에서 실시한 수백 개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죽음에 떠올릴 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내 집단과 그 세계관에 속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존감을 한다. 이에 따르면 자존감을 높이려는 것이 한번 도저히 문제에 불과할지 모르는 개인의 무가치함에 대한 공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의 삶은 유월함을 의식하게 될 때에 자신의 정체적인 문화적으로 소속된 내 집단의 가치를 실현하는 선언으로 바라보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한다. 자신이 일일이 보고자하는 더 넓은 선의 일부러 자신을 바꾸는 것은 자아의 지수성을 느끼게 만들어준다. 그 정신적인 가치가 죽음에 위협하는 자존감의 상징적인 영원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종교는 소멸의 공포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징이 아닌 실제의 영원함을 약속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의식의 가정대에 끼어들 때 가정 독실한 사람의 내에서조차 전형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그 심리적인 반응은 그에 대한 정치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2007년 캐나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알버타 대학교의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자. 캐나다인이라는 정체성이 나에게 중요한 가치다. 혹은 캐나다 사람이 자랑스럽다. 몹시라고 그들은 다시 두 그룹을 나눠서 다른 기사를 기재한다. 그 한 그룹은 미국인이 캐나다의 의료 제도와 캐나다 시민의 공손함과 같은 특성을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기사였다. 다른 그룹은 거저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완성되지 않은 단어의 빈칸을 채워넣는 게임을 했다. 그래서 갈로 해서 대부분 하나의 답만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여섯 문제는 적어도 두 개의 답이 가능했고 그 중에 하나는 죽음과 관련된 단어였다. 혹은 캐나다의 문화와 국가 정체성을 폄하한 기사를 읽은 애국심 가득한 캐나다 학생은 하루 걸리는 기사를 읽은 학생보다도 죽음과 관련된 단어로 빈칸을 더 많이 채웠다. 이는 집단 혹은 국가와 관련된 우리의 자존감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그러뜨리는 일종의 항불안제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 방향으로 또 마찬가지일까? 자존감이 높아지면 죽음에 대한 불안한 생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까? 1992년 애리조나 대학교 연구팀들은 이를 밝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가짜 성격 검사를 받게 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들은 자기 성격에 대한 가짜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은 당신의 어떤 꿈은 약간 비현실적일지도 모른다는 중립적일 수도 있고 당신의 꿈은 대부분 현실적이라 혹은 당신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처럼 긍정적일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그룹의 결과는 실제 사체 장면이 포함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관한 다큐멘터리 죽음의 얼굴들을 시청했다. 나머지 절반은 죽음과 상관없는 중립적인 영상을 시청했다. 결국 4개의 그룹이 생겼다. 죽음에 관한 영상을 본 자존감 높아진 그룹, 죽음에 관한 영상을 본 자존감 중립 그룹, 죽음과 상관없는 영상을 본 자존감 높아진 그룹, 죽음과 상관없는 영상을 본 자존감 중립 그룹이다. 연구팀은 높은 자존감, 이 죽음에 대한 영상 시청으로 생긴 불안을 누구로 주는지 알고 싶었다. 중립적인 영상을 본 그룹은 자존감과 상관없이 더 불안해지지 않았다. 그런 평가에서 80점 만점에서 평균 44점이었다. 하지만 자존감은 그대로인 상태로 죽음 관련 영상을 본 그룹은 불안이 54점으로 치솟았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높아진 상태에서 죽음 관련 영상을 본 그룹은 그들은 영상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불안은 44점으로 낮게 유지되면서 공부와 관리 이론의 핵심을 뒷받침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존재론적인 불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세계관을 구축한다. 그리고 이런 효과가 있다. 의식의 가장자리에 매달려 있는 그와 같은 죽음에 대한 느낌은 더 걱정스러운 반응도 유발한다. 이라는 대학교 학생들은 대상으로 한 시험에 학생들 죽음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 감정에 대해서 묘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유발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나이의 젊은 이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승리라는 주제에 관해서 썼다는 문답을 읽었는데 답변에는 알라의 이름으로 적는 것은 서구에서 실현되고 있는 제국주의를 끝낼 것이다처럼 자살 확단을 지지하는 내용도 있었고 인간의 삶을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에 너무 가치가 많다는 다른 내용의 답변도 있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그렇게 대답한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생들이 물었다. 찬성하는 응답자들이 더 친근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던 학생들보다도 그 의견에 더 동의했다. 비슷한 연구가 미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는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학생들은 수천 명의 시민을 죽일 수 있는 군대의 극단적인 폭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컸다. 우리는 시리아에서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의 비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그런 광경을 목격하면 해도 인간은 자신의 유한성을 더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그 때문에 더 독단적이 되고 군사적인 공격이나 타인에 대한 테러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끔찍한 분쟁이 더 만연해지도록 우리 뇌를 높이는 심각한 악순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자존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점을 수호하게 만든다. 캐나다의 엘러인 제시카 스터는 힌두교, 유대교, 무슬림,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의 테러리스트들을 인터뷰해 집필한 2003년 전세에서의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노력의 결과로 손상된 자존감이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만들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어떤 집단의 이런 힘을 느끼기 쉽지는 않지만 이를 위한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두려움과 위협으로 삶의 유한성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개인이 고적을 느껴서 자존감이 손상이 되면 전체 집단적인 자존감 역시 손상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죽음의 신에 대항할 정신적인 방어체계가 파괴되어 자신의 유한함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결국 부족으로 갈라지고 외부인에게 비인간적인 적대감을 보이게 된다. 죽음의 두려움에 맞서기 위한 전략은 치러야 할 대가가 크다.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고 이는 더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 행동과 이해에 필요한 자신감을 약화시킨다. 자존감은 자신감과 달리 위를 위한 행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치인의 가장 큰 자산은 자신의 자존감과 국가의 미래에 자신감을 갖는 사람들이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정확하게 진단했지만 처방은 실패했다. 그 처방이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의 자기 부정과 자기 반성이 필요했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런드 레이건은 카터 진단에 동의했지만 적어도 일부 국민에게 더 효과가 좋은 약을 처방했다. 바로 규제 완화와 낙관주의,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전까지의 경기 확장이었다. 레이건의 금융 규제 완화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증가시키고 수백만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으며 미국의 정치 위기를 초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20년의 주도적인 감정은 잠정에서 두려움이 되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무엇도 불안한 만큼 자신감을 꺾어내리지 못한다. 자신감이라는 값진 지원을 상실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의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위험한 방법에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집단의 마음을 돌보는 위험한 약으로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야 한다. 그 약의 효과는 강력하다. 왜 집단보다 우울하던 감각으로 사람을 하나로 묶는다. 기분이 좋아지고 불안이 낮아지고 우리는 하나라는 내 집단의 유대감으로 위안을 받는다. 그와 같은 애국주의, 인종주의, 종교 약국이 전 세계에서 영업 중이다. 인도의 수상 모디,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러시아 대통령 푸틴, 미국 대통령 트럼프, 헝가리 수상 오르반, 그리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말이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과 같은 약의 문제는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모든 것들의 문제와 똑같아. 효과는 점점 없어지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브렉시트 투표 전 영국에서 급격하게 하락했던 성공하고 있다고 느끼는 수치가 인도에서는 나렌드라 모디가 수상이 된 2014년 10%에서 3%로 뚝 떨어졌다. 17년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집단의 마음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자신감을 파괴한다. 사람들은 자신감을 높여 행동에서 멀어지고 외 집단에 대한 내 집단의 우월성을 유지하면서 자아를 보호하는 데만 집중한다. 자아 보호는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다. 이는 우리 문명을 만들어낸 자신감을 심어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성이라는 자원을 앗아간다. 내가 이 문장을 쓰기 시작할 때 이런 세계 인구는 7억이라는 인구는 이 문장을 마실 때 75억이란 77억으로 증가했다. 집단적인 자신감을 높이는 대신에 자존감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는 팬데믹 기후 위기를 비롯해 인류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개인과 집단의 공동 우선을 위해 자신감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1십,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70억이네.